사업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분 좋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보는 픽업 트럭도 구매 시 부가세를 돌려준다면 사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세금을 돌려주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픽업 트럭이 부가세 환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002년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쌍용 자동차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무쏘 스포츠가 그 주인공입니다. SUV를 주로 생산하면서 우리나라 레저용 차량 시장을 개척했던 쌍용 자동차는 97년 IMF를 겪으면서 98년에 대우 자동차에 팔렸습니다. 2000년대 대우 그룹이 해체되면서 대우 자동차가 미국의 GM에 팔리자 다시 쌍용 자동차 독자 브랜드로 판매하는 우여곡절 속에 처음 선보인 픽업 트럭이 무쏘 스포츠였습니다. 그 당시 인기 있던 무쏘를 기반으로 3열 좌석에 해당하는 공간을 드러내고 별도의 적재함을 탑재하여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국내 업계에서 시도하지 않던 혁신적인 차로 큰 어려움을 겪던 쌍용 자동차 평택 공장을 밤낮 없이 가동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계약을 하고 차를 인도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세청의 한 민원인의 질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무쏘 스포츠를 사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개별 소비세로 명칭이 바뀐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인지를 묻는 이 간단한 질의가 무쏘 스포츠를 논란의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특별소비세 대상 차량은 부가세 환급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애초 건설교통부가 화물차로 형식 승인을 내줬는데 정부가 9월 13일에 무쏘 스포츠가 어딘지 이상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쌍용 자동차가 판매하려는 무쏘 스포츠가 수용차인지 화물차인지 애매해서 따져봐야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업무에 바쁜 국세청이 막 시판된 무쏘 스포츠를 문제 삼기에는 그리 한가하지 않았을 텐데요. 일반인이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날카로운 질의를 한 민원인이 과연 누구였을지 의문입니다. 처음 문제를 제기할 당시에 국세청은 상당한 자료를 갖고 쌍용차를 압박한 걸로 보입니다. 쌍용차는 문제의 질의자를 꼭 알고 싶어 국세청에 물어보기까지 했지만 국세청으로부터 어떤 답도 얻지 못했습니다. 무쏘 스포츠가 엄청나게 잘 팔린다는 소문이 나자 배가 아픈 경쟁업체가 교묘하게 고자질해서 문제를 만들었다고 추정하지만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이겨내고 노사가 힘을 모아 일어서려고 할 때 찬물을 끼얹는 동종업계의 발목 잡기 형태라 여긴 쌍용 자동차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는 건 개별 서비스에도 화물이 아닌 수용차가 되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트럭으로 분류되면 계약자는 자동차세 28,500원만 내면 되지만 수용차로 분류되면 개별 소비세를 300만원 더 내고 부가세 환급도 못 받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든가 세금을 더 내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3만여 대의 매약이 밀려있던 차량은 개별 소비세 부과 후부터 주문이 하루 10여 대씩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회사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쌍용차 임직원의 노력이 결국 2002년 12월 11일 특별소비세 개정으로 무쏘 스포츠가 수용차가 아닌 화물차로 변경되었습니다. 논란은 정리되었고 계약자들은 추가 부담 없이 차를 인도받고 쌍용차 임직원은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지난 후 픽업 트럭은 소형 화물차로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20년도가 되면서 점점 고가의 수입 픽업 트럭에 사람들이 진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캠핑과 여행을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차에 짐을 많이 싣고 떠날 수 있는 픽업 트럭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기왕 회사차를 살 때 멋진 차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수입차는 가격이 보통 4천만 원부터 1억 원에 상당하는 고가였습니다. 국세청으로서 고가 차량을 규제하기 위해 업무용 수용차의 비용 한도를 두고 있었는데 수입차의 부가세 환급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온 이유가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의 구입은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선 세무서에서 고가 차량에 대한 부가세 환급 심사에 더 깐깐한 잣대를 대었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쓰는 픽업 트럭은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이기에 환급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의도가 보이면 여지없이 환급을 보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캠핑용 자동차는 픽업 트럭을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캠핑용 차는 카라반이나 캠핑 트레일러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가세 환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업에 쓰는 차인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픽업 트럭의 가격이 비싼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캠핑 유튜버가 캠핑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운반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사업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입차이든 국산차이든 일정 면적 이상의 화물 적재가 가능하고 소형 화물로 차량 등록이 되어 있으면 부가세 환급 대상 차량입니다. 다만 사업에 쓰이는지 아닌지는 개별 세무서 담당 조사관이 실질에 따라 판단하기에 사업에 쓰지 않고 개인적인 여행과 캠핑 목적으로 구매한다면 처음부터 부가세 환급 신청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간이가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차량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없습니다. 일반 과세자만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사업자 유형을 잘 살펴보고 픽업 트럭의 구매를 결정해야 합니다.